네, 이어서 뉴욕 증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연준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통화 정책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전가하지 못한다면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월 달에 0.7%가 올랐고요. 9월 달에는 0.6% 오르지 않겠느냐 전월 대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5%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소 하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이 상승률로 따지면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이 수치를 집계를 해오고 있는데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PPI를 따져보면은 8월 달에 0.6%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예상은 0.5%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0.2%니까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 어제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0.7%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은 결국 그 수입을 해가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물가를 갖다가 자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석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6월 달부터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세계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0.7%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996년 이후 25년 만에 그러니까 집계를 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부분별로 이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에너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채굴업체 출고가가 거의 80% 가까이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석유나 천연가스 이것과 관련된 생산업체 이런 데들이 모두 다 대략 한 40%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하는 이쪽도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실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인플레 걱정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싼 노동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에다가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젠 앞으로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결국엔 $80 선을 다시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1.08% 그러니까 1.1%가 올라가지고 $81 3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는 기록적인 의미보다도 사실 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당초 시장에서는 한 90만 배럴 정도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600만 배럴 이상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현재 계속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은 하루 한 50만 배럴씩 추가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불안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소식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도 다시 이제 생산 재가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가 올라도 왜 생산을 늘리지 않는 거죠? 네, 이걸 갖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다면은 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이 셰일 오일을 갖다가 생산을 안 하고 주춤거리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첫 번째는 인력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생산을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대략 한 100개 이상의 이 채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사람을 찾으려고 네.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망 차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채굴을 하더라도 이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럭이라든지 이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쯤 해서는 아마 대략 한 금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80만 배럴 정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셰일 오일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셰일 오일이 한때 그 유가 상승을 막는 그 지렛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지금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쯤 가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셰일 업계 같은 경우에도 채굴 비용이 배럴당 네. 한 $50에서 내년에는 $55,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가네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유가가 $80를 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결정하기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